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9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함께 거래처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고모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고모가 황급히 저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병원으로 오는 길에 숨을 거두셨대요. 하루 아침에 저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주변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장이 요즘 힘들다던데 빚도 꽤 있다던데 저 애는 어쩌려고 그런 말들이었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우리 집이 원래는 여유가 있었대요. 아빠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꽤 잘 됐었대요. 그때는 고모네 집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부가 사업 시작할 때 목돈도 빌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7살쯤 됐을 때부터 공장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봐요. 거래처가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자가 났고 빚도 생겼죠. 부모님이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화하시던 게 기억나요.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공장은 정리됐고 집도 넘어갔어요. 보험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는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외가 쪽엔 이모 한 분, 친가 쪽엔 고모 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평소 왕래가 잦았던 고모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고모네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모랑 왕래도 잦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고모네 집에 온 후로는 고모가 제게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어요. 고모한테는 4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예진이라고 저보다 5살 어렸죠. 예쁘고 똘똘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모는 저한테 계속 예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예진이 간식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그랬죠. 처음엔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어요. 거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요. 주말이면 빨래도 했어요. 너도 이 집에 사는데 당연히 집안일 해야지. 공짜로 얹혀 사는 줄. 아니, 고모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진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진이는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고모가 예진이한테는 무척 엄했거든요. 공부 못하면 혼내고 성적 떨어지면 야단치고요. 그래서 예진이가 저한테 더 의지했나 봐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학원 간다고 떠들었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는 예진이한테는 온갖 학원을 다 보냈지만 저한테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염치 없이 어디서 학원 이야기를 꺼내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식모 같은 존재라는 걸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고모네 가족 아침 차리는 것도 제 일이 됐고 저녁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빨래도 개서 정리하고 예진이 숙제도 봐주고요. 그래도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봤어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울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요. 중학교 때 결심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겠다고요. 그래야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고 예진이 돌보고 집안일 다 하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때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모가 또 다른 요구를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냐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라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겐 없었어요. 결국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편의점은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손님이 별로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편의점을 제 공부방처럼 사용했어요. 손님이 오면 계산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했어요. 월급이 솔직히 많진 않았는데 고모한테 절반 이상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도 남은 돈은 제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했죠.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가고 집에 와서 예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편의점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요. 잠은 하루에 4~5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이게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렸어요. 물론 고모한테 줘야 하는 돈이 늘었지만 제 돈도 늘고 공부할 시간도 더 늘어나니까 저에겐 오히려 좋은 선택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제 합격 소식을 제일 기뻐한 건 예진이었어요. 그때 예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대학 입학 전에 제일 큰 걱정은 등록금이었어요. 첫 등록금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아둔 아르바이트비로 겨우 낼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고모가 제 등록금을 내주실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 첫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절반을 지원받았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학기마다 아슬아슬하게 버텼어요. 대학 2학년 때였어요. 그 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했어요.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아주 조금 모자랐어요. 급한 마음에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고모, 이번 학기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 키워준 거 잊지 마. 나중에 의사 되면 다 갚아야 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키워줬다고요?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심했어요. 고모네 집을 나가기로요. 같은 과 친한 친구가 자취를 할 거라고 했어요. 민지라는 친구였는데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다행히 민지도 좋다고 했고 저는 고모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민지네 집에서 살면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나 했어요. 주말에는 카페에서, 평일 저녁에는 과외를 했어요. 의대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외울 게 산더미처럼 많았고 시험도 잦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을 새우는 건 다반사였고 도서관에서 사는 날이 많았어요. 예진이랑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요. 예진이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의대 6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본과에 들어가고 실습하고 국시 공부하고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 면허를 땄어요. 레지던트로 들어갔어요. 큰 대학병원 내과였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월급도 받기 시작했고요.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 거였어요. 레지던트 2년차 때였어요.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까 고모였어요.
오랜만에 본 고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어요. 저는 고모를 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고모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의사 된 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자기가 저를 키워줬는데 제가 의사 된 것도 고모 덕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요. 고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자기가 좀 힘들다면서 고모부 사업도 안 좋고 예진이 대학 등록금도 있으니 제가 이제 의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면서요. 저는 한참을 고모를 바라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아르바이트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다니요. 저는 고모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의사 된 건 고모 덕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예진이 보모로 쓰지 않았냐고. 그것도 모자라 매번 눈치 주고 갖다 버리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았냐고 했죠. 고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지붕 제공하고 밥 먹인 건 사실이라면서 오갈 데 없는 거 거두어 줬더니 은혜도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말에 화가 났어요. 저는 그 지붕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매일 버림받을까봐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요. 고모는 아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남의 자식한테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라고 했죠. 고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배은망덕하다면서 자기가 안 키웠으면 저는 고아원 갔을 거라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고모의 막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저는 고모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 갚겠다고요. 고모가 돈 받을 생각에 표정이 밝아지더니 한 달에 200만 원만 달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저는 돈은 안 드릴 거라고 했어요. 제 말에 고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는 대신 다른 걸로 갚아드리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고모한테 고모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고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저는 며칠 전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백화점에서 고모부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고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고 고모가 더듬거렸어요. 저는 고모부라고 말했어요. 고모한테 사업 힘들다면서 생활비도 잘 안 주신다더니 다른 여자한테는 명품을 사주더라고 말했죠. 고모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고모는 이혼하면 자기는 혼자라고 언젠가는 고모부가 꼭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고모한테 말했어요. 작년부터 알았으면 1년 넘게 모른 척하고 있는 거냐고, 그 사이에 고모부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고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모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고모는 평생 남에게 의지하면서 사셨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집에, 결혼해서는 고모부한테, 이제는 저한테 그렇게 사는 게 편하셨겠죠. 그런데 고모,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모부는 고모를 우습게 보고 예진이는 고모를 버거워하고 저는 고모를 원망하고요. 이게 고모가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고모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절 거두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고모 밑에서 전 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걸 예진이도 겪게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고모가 조금씩 변했어요. 고모가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대요. 평생 일 안 하고 살던 고모가 50 중반 나이에 처음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예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대요. 결국 고모도 깨달은 거겠죠.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걸요. 제가 보여준 진실이 고모를 조금씩 바꿔놓은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고모가 이혼을 했어요. 고모부의 외도 증거가 확실했고 재산 분할도 반반씩 하게 됐대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고모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대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모가 진작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어요. 제가 보여준 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지금 고모는 혼자 살아요. 남편도 떠나고 딸도 독립했고요. 예진이는 취직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모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러 간대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진 않대요. 저한테는 고모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냉정하게 거절한 게 상처가 됐나 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고모한테 한 게 바로 은혜를 갚은 거니까요. 제가 고모한테 갚은 은혜는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고모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쓰디쓴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의 끝이 어떤지, 선택을 미루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요. 고모는 지금 혼자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을 거예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요. 의사로서,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